네, 뭐 그렇다면 어떤 목업을 써야 될까요? 네, 목업은 도대체 뭘까요? 네, 목업은 액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훌륭한 액자는 작품을 돋보이게 하는데요. 목업은 이런 액자와 같습니다. 액자가 낡고 보품이 없다면 그 안에 담긴 작품 또한 그런 취급을 받게 되어요. 뭐 아무리 작품 자체의 아름다움을 뭐 판단하려고 해도 어, 정말로 눈이 정말로 높은 사람이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의 대중들은 대부분의 대중들 말하면 좀 그렇고요. 정말로 그냥 아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그 액자의 어떤 고급스러움으로 그 안에 담긴 작품들을 판단하기도 해요. 네, 진흙 속에 묻힌 진주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은 것처럼요. 어, 이왕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 내 작품도 멋진 액자에 걸어주면 좋겠죠? 누추한 액자가 아니라요. 목업은 그런 액자 역할을 하게 합니다. 다양한 이제 목업 사이트들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보통 목업 월드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요. 가짓수가 엄청 많지는 않아요. 가짓수가 엄청 많지는 않은데 대신에 쓸만한 목업들이 꽤 있어요. 네, 이게 바로 목업이거든요. 네, 이거는 핸드폰 목업이고, 뭐 이거는 뭐 굿즈, 코스메틱 아이템 목업인 것 같아요. 뭐 다양한 목업들이 있어요. 이 목업 파일을 사용을 해서 요 안에다가 디자인 작업물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목업은 저는 2020년 SE네요. 뭐, 네, 이렇게 최신 목업은 쓰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2020년인데 뭐 2016년 아이폰 모델을 쓴다거나 뭐 이런 일은 웬만하면 없도록 해야 돼요. 뭐 있지도 않아요. 있지도 않는데 한번 봅시다. 아이폰 치면은 뭐 요즘 갑자기 엊그저께 새로운 폰이 심지어 옛날 아이폰 모델이랑 똑같이 만들어져가지고 설명하는데 순간 좀 당혹스러운데 정말 옛날 모급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네, 네. 사실은 뭐 이런 아이폰 X도 지금으로 치면 약간 옛날 같은 느낌이 나요. 네, 이거 보이시죠? 이런 목업들, 아이폰 6의 목업, 이런 거를 지금 같은 때 쓰시면 안 돼요. 쓰시면 안 돼요. 트렌드에 너무 민감하지 못한 둔한 디자이너로서 여겨지고, 디자인이라는 거는 트렌드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옛날 목업은 정말 특별한 니즈가 없으면 굳이 부득불 찾아서 쓰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이 최신 목업인지 그 기종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는 것도, 또한, 업데이트된 정보를 받는 것 또한 디자이너의 센스 중에 하나예요. 네, 뭐 지금에 와서는 뭐 이런 아이폰 11이라든가 뭐 10 정도, S 정도 이런 정도를 쓸 법하죠. 아니면 아예 이렇게 좀 특이한 목업을 쓰시던가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웬만하면 저는 아이폰 목업을 선호를 하고요. 특별하지 않다면요. 근데 뭐 갤럭시에서만 뭐 개발이 된 어플리케이션을 내가 디자인을 했다 하다면은 갤럭시가 이게 아닌가? 폰 그렇다면은 뭐 갤럭시 폰을 쓰셔도 되고요. 그거는 자유입니다. 단지 옛날 기종을 쓰지는 말라. 그게 이제 하나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로고 같은 것도 목업을 얹으면은 느낌이 확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있어요. 네, 이런 식의 다양한 목업들이 있죠. 이거는 저희 이제 포트폴리오인데 케플러라는 브랜딩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폰트도 설정을 하고 이랬었는데 이렇게 나온 이제 심볼을 좀 굉장히 컬러풀하게 만들었던 이제 심볼인데 이런 식으로 목업에 얹으면 어머 느낌이 또 다르죠. 네, 이런 식으로 목업을 좀 얹어주시면 훨씬 좋아요. 예를 들어서 브로셔도 저희가 얼마 전에 아니고 꽤 오래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브로셔를 만든 적이 있는데 뭐 이런 이제 목업에 얹은 거죠. 얹었고 이런 다양한 이런 내지들을 이런 목업 안에 얹는 거예요. 느낌이 정말로 확 달라져요. 네, 네, 이런 내지에 얹거나 목업이 조금 다르기만 해도 그다음에 목업에 있는 그 사진을 찍으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노이즈라든가 뭐 그라데이션이라든가 그다음에 종이의 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디자인 자체 밀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느낌이 또 확 달라지는 거예요. 네, 프리픽은 아까 같은 목업 월드처럼 퀄리티가 좋은 소스를
찾는 게 조금 가끔은 힘들 때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약간 구제 옷을 고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구린 것들 사이에서 멋진 것들이 있기도 하고 뭐 잘 서칭을 하면은 나오기도 하고요. 목갑을 한번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네, 이런 다양한 목업이 있어요. 네, 저 같으면 사실 이런 목업은 쓰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너무 인위적이어 보인다던가 자, 이런 목업도 사실은 네, 자세히 보시면은 뭐 이런데 텍스처도 없고 너무 밋밋하죠. 텍스처가 없으면은 사실은 디자인의 퀄리티가 좀 낮아 보여요. 대신 뭐 이런 거는 되게 느낌이 좋죠. 네, 실제로 저도 많이 썼던 목업 중에 하나인데 이 뒤에 이제 반사되는 뒷배경을 비치게 함으로써 텍스처가 어느 정도 보이고 네, 깔끔하게 나오고요. 네, 감각 있는 목업을 쓰시고요. 감각은 사실은 아까 이런 비엔스를 통해서 익히시면 최고로 좋아요. 이제 글로벌한 가장 트렌드한 포트폴리오들이 업로드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분석을 해주셔도 좋고 네, 이런 데에서 과연 이제 뭐 이런 목업을 쓸까 나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힙하지 못하죠. 요즘 감성대로 말씀드리면은 힙하지 못한 목업들을 굳이 쓰지는 마세요. 이 목업이 액자가 됩니다. 옛날 액자 쓰지 마시고 최근 액자로 아주 아름답고 조화로운 액자로 쓰시길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텍스처. 아까 목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도 몇 번 강조를 했어요. 텍스처. 그 질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디테일을 주기 때문이고 이 디테일은 곧 완성도를 부여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작업이 뭔가 심심해 보인다면 그 텍스처가 해답이 될 수 있어요. 89점에서 95점이 되는 방법. 정말로 궁금하죠? 마치 네, 시험 공부를 했을 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픽도 이제 좋아요. 좋고 언스플래시라는 무료 이미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료 이미지 사이트예요.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페이퍼 텍스처 이런 걸 쳐보시면은 네, 다양한 텍스처들이 나와요. 네, 이런 텍스처들을 활용하시면 돼요. 실제로 저희 지금 이 PPT에서도 텍스처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요. 네, 만약에 이 텍스처가 없었다면 조금 밋밋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렇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텍스처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을 저희 스튜디오의 룰처럼 여기고 그게 또 향상된 디자인에 만드는 하나의 팁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텍스처를 얹기 좀 그런 뭔가 그런 좀 뭔가 매끈매끈한 작업을 해야지 된다면은 그럴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하나의 작품으로 본다면 이런 자잘자잘한 텍스처로서 포인트를 주실 수도 있어요. 밀도를 높이는 거죠. 또는 패턴을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런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보시면은 재형님의 포트폴리오이네요. 네, 보시면은 아이고 이게 이렇게 나오면 되나 모르겠네. 네, 보시면은 이런 데 배경이 이렇게 텍스처가 있죠. 저는 이런 텍스처가 작품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실제처럼 돋보이게 만드는 좋은 장치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이번 포트폴리오도 좋은데 다른 분 포트폴리오 한번 보자. 아, 이게 아까 말한 그런 매끈매끈한 디자인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분도 매끈매끈한 느낌의 디자인을 했지만 텍스처를 줬어요. 어떤 텍스처를 줬냐? 아, 노이즈 같은 텍스처를 줬어요. 보이시죠? 뭔가 이렇게 도트로 찍힌 듯한 느낌이요. 아,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 디자인이 A가 아니라 S를 받는 이 디자이너 잘한다라는 칭찬을 받는 디자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뭐 이건 하나의 뭐 아트웍이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요. 네, 이분도 역시 배경에 텍스처를 깔았어요. 이분은 노이즈 텍스처를 이제 깔았죠. 네, 뭐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요. 이분은 굉장히 심플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셨네요. 글자를 크게 안 넣고 할 말만 딱 하고 말았는데 어, 네, 할 말만 딱 하고 딱 말은 그런 네, 포트폴리오고
이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텍스처 자체가 일러스트예요. 일러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텍스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따지고 보면은 이런 이제 직접 그린 듯한 이런 텍스처들이 있지만 이것을 다 포함하는 게 바로 일러스트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크게 텍스처를 따로 입히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이거 작업 자체가 이미 밀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예쁩니다. 예쁘고요. 뭐 예쁘고요. 하나 이제 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어,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이에요. 네, 일관성을 사전적인 점유로 말씀드리면 하나의 방법이나 태도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성질이에요. 개성도 만약에 내가 매운 걸 좋아했다가 매운 걸 못 먹었다가 뭐 아니면은 내가 빨간색 옷만 입었다가 빨주노 초파노 다 입었다가 어떤 게 개성이 있겠어요? 한 가지의 것을 일관되게 끌고 나가는 게 개성이 있다고 보겠죠? 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드러내는 어떤 창구기 때문에 일관성을 반드시 부여를 해야 돼요. 일관성이 없는 중구난방의 흐릿한 포트폴리오는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입니다. 일관성 있는 여백, 폰트, 레이아웃, 색 등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통일감을 부여하세요. 당신을 브랜딩하세요. 브랜딩이라는 말이 요즘은 많이들 쓰이죠. 근데 물론 이걸 이제 어렵게 풀었으려면은 어렵게 풀 수도 있어요. 뭐 솔직히. 하지만 브랜딩은 결국 통일성이에요. 일관성이고요. 만약에 어떤 것이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폰트에 이렇게 규칙을 정하듯 책에도 규칙을 정하고 레이아웃에도 규칙을 정하고 할 수 있다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일감을 부여시키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통일감을 부여하세요. 일관성을 부여하시고 프로페셔널한 포트폴리오를 만드세요. 일관성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나는 레이아웃을 굉장히 독특하게 하고 싶어 하신다면 색으로라도 통일감을 부여하세요. 또는 나는 빨주노초를 쓰는 게 나의 개성이야 라고 한다면 폰트라도 통일감을 부여하세요. 또는 폰트와 레이아웃 둘 다 통일감을 부여하세요. 뭐 하나를 개성을 살리고 싶다면 나머지는 일관되게 하셔야 돼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극단적으로 모든 것들에 일관성을 부여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좋아하는데요. 그거는 뭐 취향이기 때문에 뭐 취향이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르다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네, 안 드리고 못 드리고 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디자이너의 작품도 각 프로젝트마다 통일감이 확실하게 있어. 이 디자이너는 레이아웃으로는 통일감을 크게 주진 않았어요. 대신 어느 정도 이제 당연히 이런 건 있죠. 이런 식의 여백 같은 것들은 동일하게 가는 그런 건 있어요. 대신에 이 디자이너는 레이아웃에는 굉장한 베리에이션을 주고 색깔로 통일감을 너무 딱 줘버렸죠. 네. 딱 봐도 그냥 뭐 이 작품이에요. 뭐 이 리브랜딩 스토리고요. 여기도 뭐 문제가 없어요.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이 디자이너도 마찬가지로 이슈를 찾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이제 개발을 해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둥근 엣지를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각진 쉐입보다는 보다 유하고 친숙한 느낌의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각진 그런 마감 처리보다 둥근 마감 처리가 조금 더 친숙하고 유한 느낌이 드는 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기 때문에 디자인의 설득력이 부여가 되고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각을 줌으로써 기존의 쉐입보다 유하고 친숙한 느낌의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한다 하면 이제 느낌이 다르겠죠. 사실 이렇게 글을 쓰는 어떤 부분은 디자인에서는 되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논리적인 구조를 따지기에는 감각적인 부분이 꽤나 많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 글에 논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그런
색에 대한 어떤 뉘앙스, 도형에 대한 뉘앙스, 그것을 통해 도출되는 어떤 감각들을 좀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디자인과 예술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런 것들이 익숙하실 거예요. 네, 푸른 색감은 어떤 이미지를 주죠?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를 보통 줍니다. 네, 보통은 주고요. 뭐 붉은 색감은 뭐 정열이나 뭐 아니면은 뭐 식욕을 돋구는 색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색에 담긴 의미들이 있어요. 이 반디앤 루니스도 이런 갈색의 톤을 쓴 이유가 있을 것만 같죠? 네, 갈색이 아무래도 차분한 느낌을 주고 뭐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바로 나오죠. 차분한. 네. 뭐 다양한 색의 의미를 찾아보세요. 찾으시고 그 찾는 곳을 책이나 논문이나 좀 더 출처가 명확하고 레퍼런스로서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곳에서 의미들을 찾아서 부여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거 블로그 포스팅에서 봤는데 빨간색이 뭐 식욕을 돋군대요라고 말하면은 하나도 설득력이 없죠. 하지만 삼성에서 뭐 2019년도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는데 이런 것과 같이 뭐 이런 식으로 대기업의 레퍼런스를 뭐 말씀을 드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무슨 책에서 나왔는데 무슨 논문에서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훨씬 말에 설득력이 있어져요. 네, 당신의 브랜딩 하시려면은 설득력을 가져야 되고 말로도 디자인으로도 둘 다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어떻게 전달을 할까요? 이 어떻게 전달을 할까요에 앞서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설득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설득력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왜 자꾸 디자인을 보여주면 되는데 설득하라고 얘기할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디자인을 준다고 클라이언트가 다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클라이언트는 비전공자고 나는 전공자니까 내가 디자인을 하면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클라이언트의 머릿속에 있는 디자인이 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좀 어긋나면은 다른 거지만 클라이언트는 틀리다고 여겨요. 이거는 제가 클라이언트로 말했지만 여러분들의 디자인을 제출하는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소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내 디자인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졌음을 알려줘야 돼요. 네, 디자인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말로 잘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글로 잘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어, 방어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디자인의 근거가 되는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내 디자인에 논리를 부여한다는 건 하나의 방어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내 디자인에 근거가 없고 논리가 없으면은 수도 없이 받아오는 수정 요청들을 그때마다 수정을 해줘야지 돼요. 왜냐? 내 디자인은 줏대가 없으니까. 그렇게 바꿔달라 그러면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없으니까 내 디자인 그냥 한 거라면은 그냥 파란색으로 만들었으면 초록색으로 못 바꿀 건 또 뭐예요? 파란색으로 만들었는데 뭐 보라색으로 못 바꿀 건 또 뭐예요? 이거 초록색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럼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근데 내가 만약에 한번 방어를 할 수 있어요. 파란색으로 만들었을 때 이거 바꿔주세요 하면은 이 파란색은 이러이런 신뢰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이 레드와 뭐 대비를 줌으로써 시각적인 대비 효과를 확실히 주는 색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 제품에서 신뢰감을 주길 원하신다면 파란색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뭐 대신 뭐 이 레드의 톤을 조금 바꾸는 거 어떨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제안도 해볼 수 있고요. 굉장히 좀 방어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정말로 디자이너로서 디자인 전개해 나가시다 보면은 수많은 좌절들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뭐 속상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사실은 경험이 얼마 되지 않은 디자이너가 하는 디자인 작업물들이 논리적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가서 눈물로 이거를 눈물로 막
막 주먹을 꼭 쥐면서 내 디자인을 지켜내기 위해서 막 그렇게 고생을 하는 과정을 겪지 말고 미리 논리적으로 디자인을 하시라고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일단은 네, 그게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의 디자인은 디자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논리가 담겨야지 되고 그 논리를 잘 풀어내셔야지 되는 거예요. 특히 저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플러스 X라는 이 에이전시의 포트폴리오들을 보면서 그런 논리력을 키워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려요. 아무래도 워낙에 유수한 BTS부터 뭐 수많은 대기업들을 브랜딩한 회사이다 보니까 그런 논리적인 구조가 굉장히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어요. 네, CU는 딱 봐도 친근한 이미지를 원하는 브랜드가 딱 봐도 맞는 것 같죠? 그런 친근한 이미지를 네, 보면은 코어 밸류, 능동적이고 스마트하고 세심한 네, 이런 것들을 네, 능동적이다라는 이런 밸류를 브라이트하고 라이블리하게 밝고 생동감 넘치게 한다라는 디자인 원칙을 세운 다음에 그것에 입각해서 디자인을 했어요. 네, 밝고 생동감 넘치는 디자인, 컬러와 그래픽 모티브를 비롯한 모든 디자인에서 어쩌고저쩌고 한다. 톤 앤 매너를 유지한다. 컬러와 그래픽 모티브, 밝고 생동감 넘치십니까? 네, 생동감 넘칩니다. 컬러 굉장히 비비드하고요. 생동감 넘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둥글둥글한 뾰족뾰족하지 않은 둥글둥글한 마감 처리 때문이기도 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로 어디 가서 만약에 배웠다면 다행이고 안 배웠다면은 이제부터는 이 원칙에 입각해서 내가 근거를 가지고 디자인을 한다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디자인을 하세요.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을 하면은 그 디자인이 머릿속에 없던 클라이언트도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디자인을 새로 봐요. 새로 보고 다 이유가 담긴 나의 노고와 실감이 담긴 디자인임을 인정을 해줘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디자인만 설명 없이 뚝 내보낸다면은 내가 이 디자인을 어떤 생각을 갖고 만들었는지 알게 뭐예요. 네, 설명도 안 했는데 굳이 설명도 안 한 것을 파고 들어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클라이언트가 있을까요? 혹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소비자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민한 그런 내용들을 잘 뭐 이런 CU도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도표화 시켜서 나의 생각 전개 과정들을 도표화를 시켜서 앞단에 보여주죠.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냥 작품만 보여줄 수는 있어요. 작품만 보여줄 수 있는데 그거는 네, 비엔스 작업들이 약간 그랬죠. 하지만 비엔스 또한 앞단에 이렇게 이런 설명들을 해줘요. 네, 해주고요. BS에 업로드 될 정도라면은 이제는 이 디자인만으로도 설득력을 갖고 있는 수준이 될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글로라도 여러분들의 디자인을 설명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내가 글 없이 디자인만으로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면서요. 네. 지금은 하지만 학생의 단계에서는 이렇게 그림으로만 퀄리티 있는 작품들로 이제 설득을 한다는 게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직 어불성설이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난 디자인 실력을 지니셨다고 하더라도 오만한 생각이고요. 네, 여러분들의 디자인을 반드시 글로써 논리적인 과정을 전개를 해 나가버릇 하셔야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트폴리오는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어요. 이거는 되게 재밌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네요. 아까 봤던 건가요?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디자인하면서 서비스들을 이제 기획까지 하면서 그 과정들을 이제 얘기를 했네요. 보시면은 폰트도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코드입니다.